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박스권의 상단에, 코스닥은 고점을 경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IT와 건설주, 또 해운주, 화학주, 조선주까지 골고루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참 강세 종목이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이 화장품주의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정말 많은 분들 놀라시면서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세 분 카운슬러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은 주식시장에 요즘 대응하실 때 어떤 준비들을 하시고 자료들을 수집하시는지 여쭤볼까 합니다. 부자개미 전문가님. 네. 네. 요즘 시장은 이제 지수 자체는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2050을 이제 뚫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신고가 갱신을 계속 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유동성 속에서 종목별로 지금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고 있죠. 내일부터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오늘 뭐 흐름만 본다고 그래도요. 뭐 증권 쪽에서 KTB 증권이라든지 건설 쪽에 현대건설, 화장품 쪽에서 코스온과 삼성 LNS 이런 거 상한가 들어가고요. 음식료 쪽에서도 지금 뭐 풀무원 같은 거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지금 상당히 차별화가 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황이나 업황 쪽보다는 역시 종목 발굴 쪽에 이런 뭐 리포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풀무원도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샘표 식품도 얼마 전에 상한가 갔었거든요. 이렇게 네. 음식료주들 중에서 일부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 네.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로 가는 건가요? 공통적인 이슈는 요즘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맞는 특화된 제품들을 잘 준비해서 만들어내는 회사들. 제가 이 앞주에 마스열전에서 1인 가구 시대를 이제 분석해드리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풀무원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지금 전체 가구 수로 보면은 1인 가구가 27%, 2인 가구가 한 27%에서 2인 이하의 가구 수가 한 50%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차별화적인 제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풀무원 같은 게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네. 이제는 마트 가서도 진짜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누가 만드는지 네. 평가하면서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트 한 번 가면 사오기가 참 바쁜데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한번 둘러보시면서 주식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 보시는 거 좋겠네요. 윤정식 대리님. 네. 뭐 이런 게 유동성 장세인가? 약간 그런 생각하시면서 진짜 유동성이 완전히 뒷받침되었을 때는 시장이 얼마나 더 강할까? 또 실적 시즌에 잘 부합을 해줄까? 많은 분들 좀 확인하겠다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자료들을 요즘에 수집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나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미리 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좀 탐방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모임을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각자 탐방을 좀 많이 다녀옵니다. 탐방을 가서도 실적을 공식적으로 사실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실적을 미리 알려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뉘앙스 정도라든지 회사 돌아가는 분위기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이제는 알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종목 순환매 자체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실적을 많이 꼼꼼하게 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좀 보여져서 그쪽을 많이 체크하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살지 말지 연기금이 살지 말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기금은 연기금대로 산다고 쳐도 외국인은 어느 나라에서 아니면 어떤 펀드가 어떤 스타일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똑같은 외국인 매수가 1,000억 들어왔든 2,000억 들어왔든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 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서 좀 방향성을 보려고 거래소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진 대리님은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확실히 이제 좋아지는 기업을 이제 선별적으로 네, 종목 포트에 담으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단기적으로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앞에서도 더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수급을 저는 이제 가장 우선시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을 살펴본다 그러시면은 그 외국인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는 좀 많이 좀 극히 좀 적은 것 같고 대부분 뭐 주가들이 가장 상승을 많이 하는 종목들 보면 전부 다 거의 기간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는 기간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전 종목 다 돌려보면서 수급이 어떤 쪽으로 마냥 쏠리고 있는지 아마 네, 기금 쪽 수급을 체크하시는 게 최근 시장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기금 수급 중요시 하시네요. 외국인도 물론이고요.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세 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바탕으로 또 성심성의껏 최대한 진단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한국토지 신탁입니다.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3,850원입니다. 비중은 얼마나 되시고요? 약 40% 돼요. 오늘 주가가 7%나 급락했습니다. 그냥 사고 나니까 이상하게 빠지고 시작하네요, 그냥.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매수를 해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나도 요새 TV에서 한국토지 신탁 해가지고, 4,000원 넘은 거 가지고 3,850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 70원에서 50원 사이로. 네. 들어갔더니, 이거 쳐다 빠지는 거, 그냥 자꾸 계속 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오는 네. 거 하고. 그래서 이거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지금 걱정만 그냥 근심반이에요. 사놓고 나서 지금. 네네. 그냥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좀 잘 들어간 건가 잘못 산 건가 이랬어요. 네, 4월 들어서 매수해 주신 건가요? 요번 주에 지난주에 샀어요. 지난주요. 예. 그러니까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매수를 해 주신 건데요. 예. 4,365원까지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 단기간에 1,000원이나 주가가 빠지면서 20%의 고점 대비해서는 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도 역시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고요. 예. 자,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세 분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오늘 종가는 3,315원에 마감됐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하락했고 기관 쪽의 매도가 최근에 거세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한국토지신탁 먼저 기본적 분석에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네. 그 좋은 종목을 사셨는데 예. 타이밍이 조금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안 맞으신 것 같은데. 예. TV에서 봐서 좋다 했으냐 제가 좀 들어왔습니다. 네네. 제가 이 기업의 예. 본질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에 이제 이 부동산 신탁회사, 이 부동산 신탁회사가 뭔지는 아신가요? 그렇죠. 네네. 지금까지 이제 토지, 땅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건물을 올려서 그 건물을 이제 뭐 되팔아가지고 차익을 얻는다든지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원래 토지 소유자가 상당한 리스크를 지고 갈 수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가 이 신탁회사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땅을 갖다가 위임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뭐 PF를 하고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거를 이 부동산 신탁회사가 전부 해주는데, 이런 거를 이제 디벨런싱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가 디벨로퍼 부분의 1위 회사입니다. 예. 네.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냐면은, 올해 지금 2015년도 예상포로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3.5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비율이 한 1.9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싼 가격은 아니에요. 싼 가격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작년 초에만 하더라도 2,000원짜리였습니다. 2,000원짜리.
그런데 지금 그 2배 이상이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예. 2배 이상이 올라가지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렇게 지금 싸지 않은 가격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건설사들에 비한다고 하면은.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이슈 분석 쪽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가장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그 KKR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국제적인 글로벌 사모펀드하고 우리나라의 그 보고펀드라는 펀드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 회사를 미래를 좋게 보고 인수를 하려다가 이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회사가 주도적으로 지금 그 고평가를 받고 올라왔던 부분은 이런 글로벌 펀드들이 이 회사를 좋게 보고 대주주로 등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2,000원짜리가 지금 4,300원까지 올라왔던 것이고, 그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 회사의 지금 본질적인 가치로 본다 그러면 매출액 성장률이라든지 영업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143억인데 올해 지금 168억, 영업이익이 81억인데 95억, EPS가 237원에서 282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30% 이상이 지금 나오는 아주 건실한 회사예요. 건실한 회사인데, 과연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지금 그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으니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손절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지금 붙들고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비교 진단을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자, 보십시오. 제가 다음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 디벨로핑 회사들의 그 밸류에이션 가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제일 처음에 그 미슈얼이라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그 회사하고 같은 그런 개념의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지금 퍼가 한 39배, 그 다음에 PBR이 한 2.3배, 그 다음을 본다고 하더라도 퍼가 뭐 56배, PBR이 뭐 2.7배, 이렇게 굉장한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비교를 해드리냐면, 우리나라 이 지금 그 토지 신탁 회사들의 이러한 그 변천 과정을 보게 되면, 일본 시장의 1990년대 요때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그 대형 아파트를 대규모로 분양을 하던 거, 이런 거 시장으로 갔다가, 일본도 이제는 소형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으로 시장이 90년도부터 바뀌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굉장한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회사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냥 추가로 매수 좀 더 할까요? 그래서 제가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그 하락 파동이 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추매 부분이 아니고 손절가를 갖다가 명확하게 잡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으로 이 회사가 좋은 그 글로벌 회사가 대주주가 될 걸로 알고 기관들이 쭉 그 매집을 했었는데, 그게 이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샀던 거를 갖다가 지금 대량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이 주가의 200일선이 3,13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저점 부근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크게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3,13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추가 매수는 그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우선 대응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손절가 3,130원, 목표가는 4,300원.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올해 내에 실적 개선세도 좀 엿보인다는 관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의 요지는 얼마든지 있다. 건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분께서 지금 3월 31일에 기관들의 대규모 매도가 나온 이후에 매수를 해주셨는데 매수 시점은 조금 잘못된 측면이 있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손절가 더욱더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시청자님. 예. 예, 꼭 수익 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아까 보니까는 3,28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갈까 망설이다 보니까 3,400원이 씩 넘어가더라고. 또 더 접었어요. 그건 지금 45%에서 50% 가까이 돼요. 그러시군요. 오늘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를 좀 더 하셨군요. 그렇죠. 이제 더 예. 빠지니까 이제 물타기 해갖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3,850원인데 한 40원에서 50원 사이 돼. 근데 내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계산할 시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네네. 네. 더 고점을 감사합니다. 잡으셨다가 약간 매수가가 네. 내려왔는데요. 이슈 분석에서 또 앞으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예. 윤정식 대리님 한 줄 평해 주세요. 네, 전 한 줄 평은 변한 건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국토지신탁이 사실 시청자분님께서 매수하시고 나서 빠졌던 그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자기미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있고요. 이건 외국 사모펀드였고 보고펀드라는 국내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KKR 혼자 이 한국 토지 신탁을 인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가 외국 자본에 이게 넘어가는 것을 국내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정부조차도 부담스러워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토지 신탁은 약간 공사적인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LH로부터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PF 같은 이런 건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넘어가는 거에 정부조차도 좀 부담을 느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눈치챈 KKR이 이제는 국내 자금인 보고펀드까지 사실 끌고 들어와서 이 한국 토지 신탁을 인수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펼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이 두 사모펀드에 대한 실패가 돼버렸네. 네. 그래서 두 사모펀드가 이제는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포기를 했고요. 주주총회에서 사실은 이 KKR과 보고펀드는 아이스터맨 트러스트라는 2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약 한 35%가 되기 때문에 이 대주주인 MK전자 측 지분과 거의 비슷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회사 인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요. MK전자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굉장히 좀 곤고히 했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쪽에서의 인수 포기가 이 한국 토지 신탁의 주가의 하락을 불러온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사실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는 주가를 올리기에 충분한 이슈지만 이것이 무산됐을 때는 단기적으로의 하락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줄 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한 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었고 빠질 수도 있었지만 한국 토지 신탁이라는 이 회사의 그런 구조라든지 사업적인 내용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끝까지 잡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계속 매력적인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증가했는데요. 배당이 30원에서 4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그래요? 따지면 1%에서 1.3% 정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배당도 좀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PF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토지 신탁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신탁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목표가는 단기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긴 좋네요, 진짜. 좋다고 예. 보시는 거잖아요. 아유, 네. 속이 후련하네요, 이제. 좋은 만큼 많은 수익을 거두시면 좋겠는데 그 목표 예. 수익률을 아주 높게는 주진 않으셨어요, 두 분 모두. 예. 네네. 아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재미로 들어갔었어요.
그냥 얘 뭐냐. 손실 보시면 안 되죠. 자금, 아니, 근데 소중한 그건 자금이신데. 그건데 네. 저기 뭐야 한국 정보 인증인가 그거 사가지고 그냥 팔고 나서 정신없이 올라가고 이거 한국 토지 봤더니 그게 좋다 해가지고 또 그거 들어간 거 팔아가지고 그걸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장이 워낙 예. 좋다 보니까 또 좋은 종목들은 잘 가다 예. 보니까 좀 그렇게 한번 뭐 갈까 하고 뭐 반신반의 하더라도 들어가시는 경우 많으신 것 같고요. 또 그래요? 내가 그게 갖고 제가- 있던 종목이 너무 잘 가니까 예.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제 서두르면서 다른 종목을 막 고르시는 예. 거죠. 그렇죠. 그쵸? 예. 차트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 라진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한 줄 평해 주세요. 네, 이제는 실적에 주목해보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세 분들이 정식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네네. 네. 이제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 저 예, 역시는 어떻게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으실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니, 좋으면 좀 끌고 가도 돼요. 괜찮아요. 네, 여유가 그러십니까? 있으니까. 예. 이제, 예. 이제 앞에서도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예. 만약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그러시면 현재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악재 발표 이후에 오늘 추세 네. 자체가 좀 하락적으로 조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하락 현재 자리에서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 그러시면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앞에서도 네. 기본적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본적인 회사 본질 가치는 지금부터 그 이벤트를 제외하고더라도 충분히 실적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시면은 매수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가는 이제 체력은 나와 있는 이런 상태이니까 충분히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네네. 어떠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처음 이제 일봉성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는 진행되고는 있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 그러시면 뭐 주봉상이라 이렇게 막 차트상으로 보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많이 아랫꼬리를 이제 좋네요. 길게 예.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오늘 좀 양호한 쪽으로 좀 보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볼린저 밴드 이제 하한선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지켜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단기적인 이제 낙폭 과대 부분들에서 일시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도 보이고 중심선인 하한 부분들에서 지지가 받고 지금 이루어진 그런 주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잡힐 수가 있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시면 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한 10일 이평선을 이 부분들을 추세를 깨지만 않으면 좋을 자리였던 것 같은데 오늘도 10일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10일 월봉을 강하게 조금 어느 정도 지지되는 장중에는 이 부분들이 뭐 이탈될 수 있을 하지만 장 마감했을 때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지켜냈기 때문에 회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이 자리를 지켜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추가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약간 주가는 하락 흐름이 강하겠지만은 현재 자리 제가 보는 뭐 손절을 하신다 그러시면 3,100원 이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라 그러시면은 일부 손절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시면은 어느 정도 이 회사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지 장기적으로 대응하실지 고민을 한번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3,100원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 일봉상에서 강하게 만약에 반등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5일선까지는 회복해야 된다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3,600원 정도 회복하는 자리라 그러면은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길게 가져간다면 목표 주가 얼마까지 주시는 거죠? 길게는 저도 4,200원 정도 목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그래도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시원해. 신년 먹은 체를 막 불리는 것 같네. 좋은 전략을 그냥, 전해드릴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 어떤 점이 이 기업이 좋은 것인지 파악을 더 하셔서 정말 누가 물어봐도 좀 확실히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략 또 손절가 강조해 주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전략 잘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화이팅 하시고요.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토지 신탁에 대해서 세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부자개미 전문가 목표주가 4,300원, 손절가 3,130원, 윤정식 대리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200원, 라진 대리 목표가 3,600원, 손절가 3,100원을 제시했습니다.